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저번 주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한 학기 동안 이제 할 수업 내용들 간단하게 안내를 해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쭉 정리해보면서 새로운 단원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도 우리 공부했던 오프라인에서 만났던 그 강의들 한번 정리해볼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그 5단원입니다. 5단원. 5단원 첫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디지털 교과서랑 프레젠테이션 화면 보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첫 번째 내용은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라는 단원에서 이제 국내 총생산 그리고 그것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공부해볼 겁니다. 요거 바로 전 단원은 4단원에서 이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들을 결정하기 하는 요인들이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었죠. 근데 그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를 이동하게 하는 것. 곡선 자체에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 대응하는 점들의 규칙들이 아예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것들은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로는 소득의 변화, 그리고 관련 상품, 뭐 대체재라든지 보완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할 때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요곡선은 뭐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공급곡선 자체를 변화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뭐 노동, 임금, 자본의 가격과 그리고 기술 발달이 되면 더 적은 임금으로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수에 따라서 공급곡선의 형태라든지 시장이 모양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점 시장일 수도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일 수도 있고요. 과점 시장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하는 것, 즉,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총생산, 그리고, 경제성장. 그래서 GDP라는 국내 총생산의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이것의 한계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국내 총생산과 우리 생활, 즉 경제 성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교과서는 여기입니다.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이란 페이지, 자, 84페이지, 85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85페이지를 보면 국민경제 지표라는 건 어떤 걸 나타내주는 기준이라는 거죠. 국민경제를 나타내는 지표, 기준으로서의 국내 총생산은 자, 뭐 쭉 여러 가지 밑줄 쳐져 있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봅시다.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국내 총생산은 자,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이다.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이란 거 하나 끊어보고요. 한 나라 안에서라는 거 한번 끊어보고, 자, 새롭게 생산된 이란 거 한번 끊어보고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 끊어보고, 시장 가격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일정 기간이란 건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얘기해 볼게요. 자, 한 나라 안에서라는 거는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경 안에 생산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고요. 자, 새롭게 생산되었다라는 거는 그 해에 새로 생산된 것만 포함하고 그 전에 생산된 중고는 제외한다. 그리고 최종 생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재를 제외한다. 자, 그리고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 국내 총생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이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생산 규모, 얼만큼 그 나라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얼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유용합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뭐, 다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평균적인 국민 소득으로 그냥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로
저 나라의 국민소득 정도를 알아보고 있죠.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면 1인당 4만 달러 정도 이상이 되면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었죠. 자, 그럼 국내 총생산을 그럼 이 경제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냐? 국내 총생산은 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않아서 삶의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 빈부격차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방금 위에 의미를 본다면 밑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 축구팀에 소속된 외국인 선수가 받는 연봉. 선수의 국적은 외국인데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거. 자, 이건 우리가 직접 먹기 위해서 재배한 건데 이걸 판매하지 않았겠지, 그치? 포함됐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우리나라 제과점이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밀가루, 빵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밀가루. 자, 최종 생산물은 빵이고요. 밀가루는 중간에 투입된 중간 재화가 되겠네요. 마지막, 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 외국의 기업이야.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웠대요. 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따져본다면, 자, 포함되는 것은 1번, 4번,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 3번인데요. 자,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나라 중요한 거는 국적이 아니라 국경이라고요. 그 나라 영토. 우리나라에서 뛰었기 때문에 선수가 외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게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겠죠. 자, 여기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재배했다는 거는 아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면 되겠고요.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이 밀가루는 지금 빵의 재료로 투입된 거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이 국내 총생산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안 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재료를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 일단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그 나라가 얼마나 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경제 성장한다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게 국내 총생산은 실제로 이제 이걸 많이 생산할 때도 증가하기도 하지만 생산량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를 때에도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돈으로 사고 팔잖아. 자,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를 한 개를 1,000원짜리 한 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나라의 GDP는 1,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1,000원짜리가 2개가 되면 2,000원이 될 테고 1,000원짜리가 3개가 되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3,000원으로 GDP가 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1,000원짜리가 한 개가 거래됐었는데 이게 한 개 생산량은 변함이 없어요. 작년에도 한 개, 올해도 한 개. 근데 이게 1,000원이 2,000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GDP는 작년에 1,000원이었지만 올해는 2,000원으로 2배가 증가했죠. 근데 실제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만 컸기 때문에 GDP가 뻥튀기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물가만 올라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나라의 GDP는 어떻게 구하는지 대충 공식 알 수 있겠죠. GDP는 그 나라의 생산량, P라고 할게요. 그 생산량과 가격, P를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겠죠. 모든 시장에 있는 생산량과 가격을 곱해가지고 더한 게 GDP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GDP가 물가만 올랐을 때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나라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 걸 경제 성장으로 보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거겠죠. 그럼 실제로 얼마큼 양이 증가했는가를 보려면 어떤 거의 변수를 제거시키는 게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양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양의 변화를 방해하는 다른 요소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즉 물가의 변화를 빼버리면 실제로 이 나라의 양만 얼마큼 증가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 보고 있는 실제 국내 총생산 또는 실질 GDP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준이 되는 연도의 가격, 기준 연도.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큼 컸는지 알고 싶으면 기준 가격을 작년으로 똑같이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5년 전에 비해 얼마큼 성장한지 알고 싶으면 5년 전으로 가격을 똑같이 통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되는
그 어떤 특정한 연도의 가격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연도, 뭐 올해면 올해, 작년이면 작년, 재작년 재작년 그 연도의 가격을 곱해버리면, 그 수량을 곱해버리면 실제 국내 총생산만 얼마큼 증가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제 성장한 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자, 읽어봅시다. 자,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국민소득은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업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될 테고요. 자, 이래 인해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돼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사람들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면 뭐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같은 곳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까 삶의 질도 향상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경제 성장이 꼭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뭐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점점 고갈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면 꼭 경제 성장이 우리 삶의 질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인가? 그거는 꼭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한 경제 성장이 일부 계층한테만 돌아갈 경우에 빈부격차가 커져서 사회 전체에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화면 보고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두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경제 성장이 우리가 그날 한 나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하는 하나의 지표로 GDP라는 걸 활용했고요. GDP의 개념 알아봤고, 그 GDP 개념이 가지는 한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GDP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경제 성장을 할 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화면 가지고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끊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 보통 1년 단위로 측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너무 자주 조사하기도 어렵고요. 뭐 국가 재정을 돌아보고 새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위가 이제 1년 단위가 이제 적절하겠죠. 자,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 본 것처럼 국경입니까? 국민입니까? 그렇죠. 국민이 아니라 국경,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연습 문제를 가지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L 선수가 미국에서 연봉으로 받는 5만 달러. 이거랑,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K 선수가 한국에서 받는 연봉 3천만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 K 선수가 한국에서 받고 있는 연봉 3천만원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요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고요. 요 사람은 외국 선수인 거죠. 외국 선수. 자, 이때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나라 연봉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했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한 나라라는 거는 국민이 아니라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이건 외국 선수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자, 한국이라는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나가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런 거 하나 추가해보죠. 자, 우리나라 S 선수가 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연봉 5만 달러라고 합시다. 이렇게 똑같은 건가요? 1번이랑? 자,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 아까 문제랑 달랐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선수가 우리는 똑같이 한국 선수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냐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럼 2번이랑 4번은 뭐가 다르냐? 자, 2번은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GDP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GNP에도 해당합니다. 여기 GNP라는 거는 그 나라 국민을 뜻하는 거예요. 국민들. 이거는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적이 중요한 거죠. 그래, 2번 같은 경우는 한국의 GDP에도 해당되고 GNP에도 해당돼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 이거는 한국의 GDP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GDP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뭐에는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의 GNP에는 포함될 수가 있다. 왜? 이 사람 국적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3번 같은 경우, 요거 이 선수의 국적은 외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만, 한국의 GDP는 포함되지만, 한국의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의 GNP에는 포함되겠죠. 그쵸? 자, 요런 개념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한 나라 안에서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새롭게 생산되었다는 의미, 문제를 한번 같이 익혀봅시다. 자, 요런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10년에 어떤 중고차를, 중고차가 아니라, 신차를 생산했어요. 요거를 3천만원에 생산했다고 합시다. 3천만원 생산된 이 차를 2011년에 중고차로 팔았대요. 중고차로 팔았는데 이 중고차로 2천만원에 팔았고요. 이 중고차를 팔 수 있도록 중개해줬던 중고차 딜러가 중개 수수료로 50만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퀴즈. 자, 2011년에 한국의 GDP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일까요? 그래요. 2천만원이에요? 2,050만원이에요? 아니면 5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 왜 50만원이냐? 자, 볼게요. 자, 이미 이 자동차는 2010년에 생산이 끝나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그때 이미 계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헷갈리는 건 이거일 거 아니야. 중고차 가격 2천만원. 이 2천만원은 이해에 생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A라는 사람의 소득이 B라는 사람의 주머니로 그냥 소득이 이전 옮겨진 것 뿐이지 새로 뭔가를 생산한 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이 사람이 물건을 생산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생산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미 들어가 버린 거고. 요게 이제 새로 생산한 거죠. 자, 수수료로 뭔가 받았다 했잖아. 그럼 이 중고차 딜러가 새로 생산해낸 건 뭐냐? 그 중개하는 행위, 서비스를 새로 생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11년에 새로 생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조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가죠. 자, 다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는 건데요. 최종 생산물이라는 거는 그 자체의 상품 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로 익혀보겠습니다. 빵이 있고요. 빵을 만들기 필요한 것이 밀가루가 있겠죠.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밀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느 나라에서 빵을 뭐 1년에 1,000원짜리를 한 개를 만든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자, 밀가루는 500원이라고 하고요. 밀은 100원이라고 할게요. 여기 밀이랑 밀가루는 전부 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시다. 그쵸? 이랬을 때 이 나라의 GDP는 얼마냐? 자, 최종 생산물이니까 그 자체 상품 시장으로 존재하는 것들. 이 밀이랑 밀가루는 다 재료로 들어가 버렸고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빵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빵이 최종 생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 어느 나라에서 똑같은 나라인데 이 중에 밀가루를 2개를 생산한 거야. 그래서 그 밀가루 1개는 빵 만드는 재료로 들어갔고요. 밀가루 하나는 그대로 다른 뭐 어떤 소비자에게 그냥 뭐 팔았다고 합시다. 이때 GDP 최종 생산물은 무엇일까요? 그 자체로 소비자한테 팔리는 것. 그렇죠. 요 빵이랑 요 밀가루 한 봉지가 되겠어요. 요 최종 생산물에 더하면 1,500원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요. 조금만 더 한번 나가볼게요. 자, 조금만 더. 요렇게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구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 각각의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모든 사람이 생산해낸 부가가치 합으로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밀을 만드는 농부. 이 사람이 0원에서 시작해서
100원어치를 생산해냈어요. 그렇죠? 다음, 이 밀가루 만드는 제분업자. 제분업자는 밀을 100원에 사서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제분업자가 순수하게 생산해낸 거는 그래요. 400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빵을 만드는 제빵사가 생산해낸 것 500원에 밀가루를 사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가가치를 모두 더했을 때 1000원이 나오죠?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요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자, 요렇게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최종 생산물의 가격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부가가치의 합이 언제나 같아야 돼요. 요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장 가치라는 거.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들만 포함시켜야 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뭐 가정 주부가 이 사람의 서비스, 이 사람이 생산해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연봉으로 따지면 뭐 약 3,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청소를 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만한 가치는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대가를 주고 지불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GDP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주부가 다른 집에서 뭐 가정부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뭐 100만 원, 뭐 500만 원 받았다. 그렇다면 요거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거래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지금 뭐 가정주부의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GDP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져서 청소를 하려면 청소부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부한테 고용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뭔가 돈이 갔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이 돈을 쓸 테고요. 그러면 그 나라의 GDP는 증가하겠죠. 이 사람이 새로 고용된 사람이 생산해낸 서비스만큼.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질수록 이 나라의 GDP는 올라가 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만 따져봤을 때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GDP가 올라간 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삶의 질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제 분배 수준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뭐 왜 이렇게 더 여러분들 알기 쉽게 반으로 해볼게요. 자, A라는 반이랑 B라는 반이 있는데 A반의 평균이 50점이고 B반의 평균도 50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반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A반은 100점이 뭐 10명이고 0점이 10명이에요. 이런 반이에요. 그죠? B반은 50점이 20명인 반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반이 더 잘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GDP는 요런 각각의 사람들이 몇 점을 맞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나라, 한 나라에 그냥 돈이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요거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나눠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다음,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변화는 알기 어렵다. 자, 여러분 물은 기억가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초코 과자가 50원에 한 개였어요. 그거 되게 컸어요. 이만했어. 근데 지금 요 과자가 한 개가 500원이 넘어가요. 근데 크기는 이만해졌어. 그쵸? 근데 지금 GDP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이때 이거 한 개를 생산했을 때 이 나라의 GDP는 50원이 증가했어. 근데 지금은 500원이란 말이야. GDP로는 10배가 증가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요 상품의 질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죠. 상품의 질, 변화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 다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가정주부의 노동력이라든지 암거래 시장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경제 성장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국민 소득이 증가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벌어들인 만큼 기업가들은 또 투자를 할 테고 그에 따라 일자리도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에 따라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테고요.
그 늘어진 세금과 여러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만큼 거기에 들어간 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경제성장의 혜택을 일부 계층들만 누리게 될 경우 빈부격차가 심해질 테고요. 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생산과 이제 물가,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GDP가 계속 성장하면 개인당 소득이 증가할 테고요.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고 물가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거는 뭐 GDP가 증가한다고 해서 꼭 좋은 현상만 동반되느냐, 그렇지 않다. 물가 상승이 더 가파를 경우는 오히려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집이겠네요. 다시 한번 교과서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그 퀴즐렛에다가 그 각 단원별로 내용 정리해서 올려놓은 걸 한번 참고해서 개념 단어 카드 정리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거 잘 복습해오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아마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혹시 있으면 그 위드랑이라든지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주면 친절하게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